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과사범 이재명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화 아수라의 주인공보다 더 악마 같다, 사악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비명계와 또 친문재인계 대놓고 확인 사살을 하고 있지요. 그 전부터 전과사범 이재명이는 어떻게 하든 이번 총선 본인의 방탄 정당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꼼수를 다 보여주었지요. 자, 지금 현재 이재명의 3대 총선 전략. 첫 번째, 승패 무관. 두 번째, 문재인계 제고. 세 번째, 당권, 대권 반대파 씨 말리기.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가 이재명을 박살을 냈습니다. 시스템 공천이라 쓰고 이재명 방탄 공천이라 읽는다. 탈당, 유발, 공천 학살이 노리는 것은 첫째, 총선 후 당권 도전 세력 약화시켜라. 둘째, 이재명 구속 찬성 동조 세력 잘라내라. 셋째, 이재명 대선 재도전 방해 세력 쫓아내라. 탈당은 자유다. 입당도 탈당도 자유가 맞다. 이 시점에서 하고 싶은 말이다. 뒷북치는 친문계는 비겁하다. 많은 이들이 민주당 내에 공천 내전 또는 공천 칼부림을 예측해 친문계를 향해 경고했었다. 심지어 이재명 주도 공천 학살의 순차성도 일러주었다. 그 예측 그대로다. 공천 학살이 실행 중이다. 관건은 교섭력이었다. 친문계 교섭력이 약화되었다고 판단되자 학살에 나선 것이다. 그게 이재명 캐릭터다. 미워도 다시 한번 격으로 애골, 복골, 보채는 친문계 모습에 더 정이 떨어질 것 같다. 친명 빼고 모두 나가라. 이재명 메시지는 단순 명료하다. 친명 빼고 모두 나가라는 것이다. 이재명의 생각은 이렇다. 하늘의 태양이 둘일 수 없듯 민주당 대선 후보도 둘일 수 없다. 그리고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다. 이재명 생각에 민주당 주인은 자신으로 이미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면 대리인들도 바뀌는 게 자연스럽다. 바로 주인, 대리인 관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조직은 주인, 대리인 관계를 통해 돌아간다.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된 통찰인 것이다. 주인은 대리인들로 하여금 태업을 하지 않고 성실 근무하도록 유인 체계를 반영해 계약을 제시한다. 도덕심에 따라 일하는 게 아니고 유인 체계에 따라 일하는 것이다. 총선보다 대선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공천 계약은 이상하다. 주인은 이재명이고 대리인은 친명계이며 그 계약의 핵심은 성실 근무가 아니라 바로 충성심이기 때문이다. 그게 문제다. 민주당은 공당이고 주로 세금을 통해 운영된다. 당직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행동을 규정하는 계약의 초점은 성실 근무에 맞춰줘야 정상이다. 그 초점을 이재명이는 충성심에 맞춘 것이다. 이재명에겐 총선보다 대선이 중요해서다. 대선 결과는 이산적이다. 즉, 그 결과가 승패로 나뉜다. 중간은 없다. 반면 총선 결과는 연속적이다. 승패를 나누는 경계가 없다. 총선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하면 패배가 아니다. 게다가 대선은 토너먼트 방식인데 예선 승부도 만만치 않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발목을 잡았던
성남 개발 비리 의혹은 예선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었다. 최우선 급한 것은 방탄. 이재명의 족쇄는 바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다. 공천 학살 와중에 판사 출신 이수진 위원이 취중 진담을 했다. 백연동 판결문을 읽고 자신의 판사 재직 경험에 비추어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을 예상한 것이다. 형량을 최고 무기징역까지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시그널이다. 정치권에 강렬한 시그널을 쏘아 올리고 이수진은 탈당했다. 탈당까지 한 마당에 이재명과 친명계의 정이 남아 있을 리 없다. 향후 이수진 위원 입술 움직임에 따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이도 변호사이다. 법리를 모를 수 없거니와 판사 출신 이수진이 거짓을 말할 유인도 없다. 사법 리스크는 실현될 것이다. 관건은 방탄 가능 여부이다. 그 결과 역시 이산적이다. 방탄 성공 또는 실패, 그 중간은 없다. 문재인의 뒤통수 치기 예방하라. 그 시각에서 볼 때 이재명은 이번 총선에서 의석수를 어느 정도 잃고 얻고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 방탄에 성공하고 대선 후보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생각해 보면 친문계를 모두 내치는 게 지배 전략이다. 그들 지역구의 친명계를 공천에 당선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고, 친명계가 당선되지 않을 거면 차라리 국민의힘이 그 의석들을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되려면 반드시 예선을 거쳐야 하는데 친문계가 또 복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욕은 누구에게나 있다. 정치인은 누구나 대권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공론화되고 친명계도 그 리스크에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친명계는 자신들의 공천과 의원직 유지를 위해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필요할 뿐이다. 이해관계가 같기에 둘 간의 전략적 보완 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친문계는 아니다. 특히 친문계는 친북을 위한 친목계, 즉 친북한계다. 권력을 향한 야수적 충동을 발현해 이미 서슬퍼럽게 권력을 쥐어본 이들이다. 특히 친문계는 이재명의 급소를 알고 있다. 이재명의 갈림길, 따라서 이재명은 두 가지 길이 있다. 첫째, 친문계를 끌어안아 당의 규모를 키우고 당내 이질성을 인정한다. 둘째, 당내 이질성을 인정치 않고 당의 규모가 줄어들 각오를 하며 친문계를 모두 내친다. 이의 경우에는 총선이 끝나고 사법 리스크가 증폭될 리스크가 있다. 즉, 이질적 친문계와 야수적 충동에 따라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실현시킬 유인을 갖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가 증폭될 리스크는 없다. 따라서 이재명에겐 후자의 경우가 훨씬 안전한 길이 된다. 직관적으로 파악해도 이재명에게 까다로운 정적들은 바로 내부의 적, 즉 친문계다. 어느 영화 대사이다. 같은 편이 더 불편하다. 그 이유는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보다 두 번째, 적자와 소자 관계가 더 불편하다. 일의 경우에는 채무가 이행되면 모든 갈등이 정리된다. 이의 경우에는 그 경계가 없다. 누가 왜 더 큰 권리를 갖는지 말하기 어렵다.
역설적이게도 같은 아버지를 뒀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과 친명계는 좌파 진영의 서자격이다. 이재명은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그를 따르는 친명계 대부분은 운동권 성골 진골이 아니었다. 그저 운동권 언저리에 있던 이들이다. 하지만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그들은 권력 투쟁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재명은 이번 총선에서 최소 140석 가까이는 건질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어쩌면 이재명은 개헌 저지선만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니, 자신이 당권만 틀어진다면 개헌 저지선까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나서서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재명은 충성심으로 무장한 신의부대, 즉 깃발 부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라도와 수도권에 깃발 부대를 꽂아 방탄 역할을 맡기려는 것이다. 즉 민주당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은 당의 기능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단일 대오 방탄 정당을 거느린다면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그리고 대여 공세 차원에서 전략 수립도 쉬워진다. 사이즈가 줄어들면 약자 탄압 프레임을 통해 개딸들을 더욱 분발케 할 수 있다. DJ는 그 원리를 통해 30년 넘는 세월 동안 대선 후보를 할 수 있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이양순 국립대 교수의 이 글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일목요연하게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얼마나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